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와 진수 값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값의 종류에 따라서 변환시켜서 출력하는 과정까지, 그죠? 여기 이제 지난번 맨 마지막으로 예제를 보았었는데, 대부분의 문장들은 위에서 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된 함수에서 프로그램 시작이 되고, 요런 기호들, 여기 이제 블락이라는 시작 기호죠. 블락 시작, 블락 끝, 이렇게 시작과 끝을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클래스 시작, 클래스 끝,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네임스페이스 그 마찬가지 시작 끝,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 블락 구조로 이렇게 항상 되어 있고, 그 블락 내에서는 이렇게 선언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코드들이 쭉 나열되죠. 코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정상적으로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의 흐름인데, 이 실행의 흐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문장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이제 반복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if 문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 봤는데, 요 if 문이 대표적인 조건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 문장이라고 하면 어떤 값의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 문장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요 if 문장이, 그 조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문장만 실행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if 조건문,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어쨌든 if 갈로 열고 조건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해서 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하게 될 문장을 이렇게 연이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을 적어주죠. 만약에 여러 개의 문장을 선택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블락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블락 기호로 이렇게 둘러싸면 요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을, 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도 되고 또 여러 개의 문장이 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이 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든가, 그런 식의 실행 흐름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문장이 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if 문장이죠. if 문장이 조건 문장의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조건 if 해가지고 이렇게 둥근 갈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요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처음에 거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 아니면 어떤 함수식의 결과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교 연산자가 옵니다.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으냐 같지 않으냐 혹은 크냐, 숫자인 경우는 그렇죠.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런 류의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교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성된 게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 if 문장이라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요 블락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행해야 될 문장이 하나라면, 한 문장이라면 밑에처럼 블락 기호 없이 그냥 이렇게만 작성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문장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챕터 5죠. 5장에서는 이제 조건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죠. 지금 했듯이 이와 동일하죠. 뭐 A에다가 99를 넣어놓고, 만약에 별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값을 임의의 값으로 줘놓고 그 A가 100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봤죠. 100보다 작다면 예를 찍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문장은 사각 박스로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조건문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A에다가 99를 넣고 A가 100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면 100보다 작다는 말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 종료를 하라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렇게 된 플로우 차트를 먼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코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뭐 이런 간단한 예제야 굳이 이런 거 안 그려도 이해가 되지만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죠. 마치 내가 이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게 요 경우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블락 기호가 없기 때문에 요 한 문장만 요 A가 100보다 작으냐에 대한 대상으로 참일 경우에 대한 대상으로 선택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A가 200이고 A가 100보다 작으냐고 물어보니까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 한 문장만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줄 맞다고 해서 뭐 실행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장의 논리상 요 한 문장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만 지금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가 되면 요 한 문장만 실행되지 않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차례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의 것이 결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대상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요것만 해당이 되고 두 줄 쓴 거는 요거하고 같은 줄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A의 값이 100보다 적은 값으로 어사인을 해 놨다면 요것도 실행되고 요것도 실행되고 요것도 실행되는 세 줄이 다 실행되겠죠. 그래서 if 문에서 두 문장 이상을 적재적소에 실행하고 싶다면 블록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A가 100보다 작다면 블록 시작 끝에서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 두 개가 참여되었을 때 어쨌든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블록 기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죠. 이제는 그러면 참일 때는 요걸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요걸 실행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참과 거짓에 따라서 실행하고 싶으면 if, else 해가지고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문장을 각각의 참이나 거짓에 따라서 실행하고 싶으면 블락 기호를 각각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코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100보다 작으면 얘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얘를 실행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만 실행이 되겠죠. 이 A의 값에 따라서 현재는 이 A가 200이므로 거짓이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어서 100보다 크군요 라고 출력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if, else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블락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문장들은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이 코드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홀짝 구분하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홀짝을 구분하라고 할 때 조건식을 여기서는 딴 거 필요 없고 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홀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떤 숫자의 값을 콘솔 라이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콘솔의 리드 라인에 의해서 그 받은 것을 정수로 파서 해가지고 입력받으면 그게 문자열이 돼요. 그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A로 담아가지고 그 A를 2로 나눈 나머지라는 이야기죠.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게 조건 기호고 같으냐라는, 왼쪽에는 수식이죠. 그래서 대상은 그냥 특정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어떤 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라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인데 그 다음에 같으냐 하고 물어보는 연산자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럼 뭐 어느 것부터 먼저 실행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따져가는데 자, 먼저 산술연산자입니다. 계산을 하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것 전부 다 산술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같으냐, 같지 않으냐,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런 것들은 논리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술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같이 나타났을 때는 산술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A% 2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래서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0이겠죠. A를 2로 나누면 어쨌든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0 아니면 1인데 0인 경우는 짝수인 거고 1인 경우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이 되는 경우에는 짝수니까 그냥 짝수를 입력했군요 라고 찍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홀수가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중괄로를 이렇게 사용해서 실질적인 표현은 블락 기호라 그러죠. 이걸 사용해서 뭐 하나의 문장이든 여러 개의 문장이든 이 블락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 조건식의 결과에 대한 대상이 그 블락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예제입니다. 어떤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얘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에 조건이 두 개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3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가 되거나의 경우에는 이 문장을 찍어주라 이거죠. 그래서 중첩된 if 문장을 이제 중첩된 if가 필요한데 이런 거죠. 어떤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들어와서 또 다른 if 문장이 존재하죠. if else 문장이. 그죠? 그대로 어쨌든 이 블락 기호를 통해 가지고 참인 경우에 이 안을 실행하러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안에 if 문장이 있으면 그건 또 요 안에서는 또 별도의 이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실행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면 된다. 실제 예죠. A가 75도가 있고 A가 50보다 크냐? 50보다 크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따로 묻는 거죠. 또 그러면 A가 50보다 크며 지금 크다라고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50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만 따지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요 문장에 의해 가지고 그냥 50보다 작군요라고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봐 가지고도 A를 또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50보다 크고 해서 들어갔고 크고 A가 100보다 작으냐 이거죠. 그러면 참이 되면 이미 여기서 50보다 크다고 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50보다 크고라는 글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100보다 작으니까 100보다 작군요 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100보다 크다는 이야기라면 100보다 크군요 라는 메시지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new random 해가지고 요 말 그대로 랜덤 넘버, 임의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함수
점수가 되겠습니다. 매번 돌릴 때마다 어떤 값이 틀립니다. 그걸 R&D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for i는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건 반복문인데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인데 벌써 나왔네요. 그거는 어떤 의미는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의미는 for i는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는 안 들어가고 0, 1, 2, 3, 4까지 참인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 루프 돌 때마다 i는 i 플러스 1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R&D 요 받은 값 R&D의 next 0과 100 사이의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원래 랜덤 값을 찍게 되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그 R&D를 가는 값을 nex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0과 100 사이의 값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득 점수가 스코어 사이에 들어가서 취득 점수는 뭐 70점이다 하면 70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면 그냥 A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90보다 작다는 거니까 그럼 80보다 크냐, 여기는 80보다 크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 위에서 90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else로 왔죠. 90보다 크면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 A를 찍어버리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9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의미가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90보다 작고 8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물어봐도. 왜? 이미 여기서 조건에 의해서 else로 왔다는 이야기는 스코어가 9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쪽으로 걸려서 왔죠. 만약에 크다면 여기서 걸려서 찍을 테니까, 그러면 B를 찍어줍니다. else, 중첩된 if죠. 뭐 if가 얼마나 많이 중첩되든 관계없습니다. 그 하나 안에서만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70보다 크냐, 지금 80 위에서 else에서 80보다 작다는 쪽으로 일단 조건이 넘어왔죠. 그러면 80보다 작고 70보다 크냐, 그러면 C. 6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냐, 그러면 D. 나머지 경우는 그냥 F. 이렇게 분류해서 찍도록 하는 거죠. 플로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 돼 가지고 그냥 A 출력하고 끝.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90보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제 일단 90보다 거짓이 돼 가지고 90보다 작고, 그러면 여기서 또 묻기를 90보다 작고 80보다 같거나 크냐, 거기서 물어봐가지고 참이면 B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가죠. 그럼 또 if 문장에 의해서 그러면 80보다 작고 70보다 크냐, 그런 의미죠. 이쪽으로 거짓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쭉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는 else 그래서 바로 이 값을 찍어주는 거죠.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A 플러스 뭐 아까는 그냥 90, 80, 70, 60 이라는 단위로 물어봐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A, B, C, D로 했고, 여기는 이제 A도 두 등급 있죠. A0, A 플러스, B0, B 플러스, C0, C 플러스, D0, D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90점 이상이 95점 이상이 A 뿔, 90점 이상이 A0, 85점 이상이 B 플러스, 80점 이상이 B0. 이거는 다 알죠, 여러분들. 그냥 계속 앞에서 했듯이 이거는 좀 개수가 좀 많아진다 뿐이지, 앞에서 했던 그 조건 문장식하고 유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연산자. 3항이라는 이야기는 조건식이 3개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식의 구성 요소가 3개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3항 연산자는 이렇게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러니까 if 문장을 그냥 축약시켜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코드가 간결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if then else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을 3항 연산자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조금만 하고 조금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인데 이거는 스위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요 어떤 변수 값이나 수식을 주면 그 수식의 값을 일일이 다 물어봐 가지고 해당하는 문장 구조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다면 요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내려갑니다. 이 케이스 이런 문법적인 말에 관계없이 일단 하나 걸리면 그애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이 브레이크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없으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A의 현재 A의 값이 1이면 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즉시로 이 스위치 문장을 벗어나는 겁니다. 스위치가 여기에 중괄호가 있고 얘가 스위치 문장이죠. 그럼 이쪽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그럼 프로그램 끝나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문장의 맨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게 있죠. 디폴트는 여기에 비교하는 값 그 어떤 것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디폴트라는 문장 부분의 코드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장이 여러 개의 조건을 표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이 스위치 갈로 안에 있는 값이 정수값이나 아주 좀 간결한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가 가진 값이 어떤 값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얘를 조건식으로 못 물어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거를 if로 해도 되고 스위치를 해도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if문을 하게 되면 되게 길어져요. 또 중첩시키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어디에서 있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스위치 문장을 벗어나게 돼 있다. 그 즉시로. 요거는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 띠 알아보기 해가지고 일단 연도 값을 여기서 입력받죠. db year 텍스트를 year라는 숫자로 정수로 파싱을 하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죠. 파일 위치를 명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드라이브나 다른 위치에 복사했다면 요 값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2열을 12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이 연도 값을 12로 나눈 나머지, 그럼 0이면 원숭이 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이면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0에서부터 11까지 나오죠. 그죠? 0에서부터 11까지 나오니까 0이라는 이야기는 딱 12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1이면 닭이 되는 거고 그죠?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2면은 2월달, 0이면 12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면, 요거는 해당되는 월에, 월생이 되는 거죠. 그 월에 해당되는 띠로, 그 그림에 대한 파일 값을 일단 이미지 파일과 합치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이 지금 여기까지만 돼 있죠. 이미지스까지. 그 안에 요런 것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예제 파일 내가 복사해 준 것 중에 풀면 그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파일을 요 위치에다가 혹은 자기가 이미 위치에 해놓고 요 값을 그 해당하는 위치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스위치 해가지고 2월을 12로 나눈 나머지 제로면 12월달, 1이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bbox.dti.image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픽처 박스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행시키면 여기다 연도 값을 넣고 띠 알아보기 하면 그 띠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 박스 안에 보이겠죠. 이거는 5-12의 이 케이스 스위치 문장을 if else 문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보라는 거죠. 중첩된 if를 굉장히 여러 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보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어떤 수식의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 스위치 문장이 얼마나 간결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if 문장으로 변경해 보라는 거죠.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끝났고, 자 6장은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조건문에는 if하고 스위치 문장이 있었죠.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있었고, 자 이 장에서는 반복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어떤 문장 그룹을, 문장 블락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대표적인 게 포문이 있고 파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또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장 몇 가지를 좀 더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이제 구구단표를 출력하는 문장인데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에 대한 구구단표를 수식과 함께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어떤 원하는 결과, 이 특징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 비슷한 내용이 99, 81, 2단부터 했으니까 88이 64개에 해당하는 이 문장들을 일일이 한 문장씩 그러니까 작성을 해서 해줘야 될 것인가? 물론 반복 문장을 모른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반복 문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복잡한 결과가 코드는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문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제가 처음부터 도입이 된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찍는 것들의 특징이 하나 찍고, 3개 찍고, 5개, 그 다음에 7개입니까? 그죠? 결국은 1, 3, 5, 7, 9로 찍네. 그죠? 그 다음에 9까지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걸 어떻게 찍느냐 이거.